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관방 심리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닥스 지수를 함께 보시면요. 0.38% 내렸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0.1%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영국 지수의 경우에는 0.12% 감소하권 수준의 움직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 데에는 일단 기술주의 약세 먼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쪽이 하락세가 컸습니다. 또 이제 현재 미국의 2월 CPI 발표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관망 심리가 짙어진 모습인데요. 시장은 현재 1월과 동일하게 3.1%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에 소매 판매와 PPI 지수 발표도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로존 1월 산업 생산 수치 발표도 있는데요. 만약 이 수치가 약하게 나온다면 오는 6월에 ECB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방에는 경계 심리가 만연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고 영국 지수는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에 그쳤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소폭의 움직임에 그쳤는데요. CPI 발표를 앞두고 역시나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세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WTI 0.27% 오르며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펙과 IEA의 원유 전망 보고서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수요와 공급 측 이슈를 주목하면서 시장은 현재 이 국제 유가 70달러 후반대 선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와 이제 중국 수요 둔화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전문가들은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이 유가를 끌어올렸으나 단합력에 대한 회의론이 유가의 80달러 돌파를 제한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2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0.7%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다만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금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해내던 이 금 가격마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0.018% 오르며 218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CPI를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선 분명 2200선도 장중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2190선 내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유가부터 금가격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떤 분위기 보였을까요? 예, 내일 개장 전 발표될 노동부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12%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11%, 나스닥 0.4%, 러셀 2000은 0.8%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PI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3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마지막 주요 지표로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약 70% 정도로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2월 고용 추세 지수인 ETI가 석 달 만에 하락 반전됐다는 소식입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2월 ETI는 112.29를 기록해 전달보다 하락했고 1월 수치는 113.18로 하향 수정됐다고 발표했으며 이 지수는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로 상승한다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 지수가 하락한다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건설,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 운송, 필수 소비재가 상승했던 반면 방위산업, 기초소재, 부동산, 소매, 제조, IT, 임의 소비재는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04%, 달러 인덱스는 0.15% 상승했으며 비트코인이 장중 7만 3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조사에 따르면 2월에 소비자 물가 전망은 내년이 3%로 전달과 같았지만 3년 후에는 0.3%가 상승한 2.7%, 5년 후 전망은 0.4%가 오른 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물가가 앞으로 5년간은 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지난주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가계와 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미환 조사와 금융시장 조치에 반영된 것처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는 여전히 잘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지 않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연준의 기대와 달리 이번 2월 설문조사 결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인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내일 발표될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해 1월 달과 유사한 상승세를 보이고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7%가 상승해 1월에 3.9% 대비 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 취약 국가들의 디폴트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들 신흥국들이 발행한 고위험, 고수익 채권인 정커본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불안 조짐을 보이는 국가는 10개국 정도이며 이것은 2022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라면서 정커본드의 상승세는 이러한 취약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IMF와의 자금 지원 협상이 진전을 이룬 것이 도움이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커본드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되는 미국 국채와의 금리 스프레드는 올해 56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고 이것은 투자 등급 채권과 미국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11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비되며 정커본드와 투자 등급 간 국채 간 금리 차이는 513 베이시스 포인트로 최근 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리스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2023년 5월에 1 베이시스 포인트가 넘었던 금리 스프레드는 현재 644 베이시스 포인트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레딧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IPO를 통해 최대 7억 4,80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공모에서 주당 31달러에서 34달러 사이에서 가격 범위의 일부 기존 투자자와 회사가 보유한 2,200만 주를 공개하고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서 RDT라는 기호로 거래될 예정이며 최대 64억 달러 정도의 가치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딧은 지난 2005년 출범한 소셜미디어로 하위 레딧이라고 불리는 10만 개에 가까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약 2년 전 미국의 밈스톡 열풍을 주도했던 월스트리트 베스, AMA 등 영향력이 큰 커뮤니티들도 있는데요. 레딧은 미국 증시에서 IPO 규모가 3,390억 달러에 달했던 2021년부터 IPO를 준비해왔지만 그해 100억 달러의 가치로 자금을 모았고 지난해 미국 IPO 시장은 크게 감소하면서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뉴하우스 가족 출판 그룹의 일부인 어드밴스 매거진 출판사로 지난 2006년에 레딧을 인수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 상승이며 이어 전미 자영업연맹 NFIB의 2월 소기업 경기 낙관지수, 재무부의 2월 재정적자가 발표되고 콜스 코퍼레이션을 시작으로 IHS 홀딩, 아주 데니얼스 미들랜드,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뷰티 헬스 컴퍼니, 크리오포트, 라이프타임 브랜드 홀딩, 그리고 엠퓨전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엔비디아가 5%대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에도 불구하고 엔터나 조선 등 오랜만에 반등에 나선 종목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77% 내린 265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 낙폭이 더 깊어졌는데요. 결국 2660선을 사수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1% 올랐고요. 포인트로는 2.75% 소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종가는 875선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오후 들어서 코스피와 방향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870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지수는 0.8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외국인이 1,062억 원, 기관이 1,125억 원 팔아치우면서 이 쌍끌이 매도세로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1,8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1,8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799억 원, 기관은 926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넘어가서 어제장 하루를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반도체 쪽의 수급이 기존에 주목을 받지 못하던 종목들로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게임주인데요. 오랜만에 모처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강세를 보였던 건 바로 위메이드 그룹주입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나이트크로우가 12일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하고요. 또 암호화폐 강세 속에 위믹스가 함께 호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위메이드 10% 넘게 두 자릿대 급등세 나오면서 종가는 55,000원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외에도 이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플레이 같이 그룹주들 역시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같이 굵직한 종목들 역시 오랜만에 뚜렷한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결국 4%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써내려간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장 암호화폐와 엮여있는 게임주들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는 조선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3월 수출입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선박 수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43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오션은 추가적인 소재성 이슈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카타르와 LNG선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오션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43% 오르며 24,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8% 넘는 뚜렷한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각각 3%, 4%대 강세를 보였고요.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장 초반에는 좋은 기세를 보였습니다만 이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각각 1,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는 엔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가의 주가 바닥론에 인해서 엔터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팬덤 규모는 지속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2분기부터는 공연과 MD 부문의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종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유상증자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 판타지오를 함께 보시면 어제장에서도 두 자릿대 급등세로 계속해서 좋은 기세 이어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이제 8.15%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이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컴백 소식이 알려졌고요. 특히 핵심 멤버인 아현이 다시 복귀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미국 걸그룹 비치가 데뷔 싱글을 발매를 했고요. 5% 넘게 상승하면서 7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어제장 특징 섹터를 알아봤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